국내 정보통신기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뭉쳤다. 2017년 국내 디지털 관련 단체 100여 개가 모여 출범한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업계의 든든한 대변인으로 자리 잡아 업계가 나아갈 길을 열심히 모색 중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업계가 헤쳐가야 할 당면과제는 뭘까요?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조풍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 1위, 인터넷 속도 1위를 자랑하는 인터넷 IT 강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IT 강국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업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조풍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회장. 예. 예, 이 소프트웨어는 뭐고 ICT는 뭔지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네. 자동차나 이런 가전에 탑재돼가지고 운영시킨다든가 작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하는 앱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OS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는 이제 정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전기, 전자, 통신, 방송, 네. 컴퓨팅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ICT의 정보통신기술은 IT 기술에다가 SNS 서비스 플랫폼,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들, 모바일 컨텐츠들을 총칭해가지고 ICT 정보통신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산업이라고 이제 네, 디지털 산업.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디지털 강국 만들다입니다. 그러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주소를 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2만 5개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50인 이상 기업이 약 한 890개 정도가 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사자가 총 39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의 한 60%가 50인 이상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은 크게 대기업 그룹사 시장과 공공시장과 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4조 정도가 됩니다. 네. 순수 소프트웨어가 13.5조 정도가 되고요. 세계 시장은 1조 3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한 1%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 디지털 산업의 창업 트렌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스마트를 전 산업에 입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대표적인 게 스마트 교통, 빌딩, 의료, 금융 이런 부분들의 스마트 산업과 그다음에 이동체 산업들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 또 블록체인 산업 이런 부분들과 또 증강현실이라든가 AI, VR 디지털 트윈 이런 산업들의 신기술 부분들이 네. 주로 창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독특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하도급 체계의 그런 먹이사슬 시장 구조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IT나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래서 이런 먹이사슬 시장 구조가 이제 창업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기업의 5년 생존율이 약 한 32.4% 정도가 됩니다. 이제 R&D 이런 부분들이 자기 주도형이 못 되고 어떤 감시식 PBS 관리형의 R&D가 되다 보니까 사업화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네. 약 한 48% 정도가 됩니다. 선진국 대비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자본 부분도 92%가 대출형, 투자가 대부분의 단기, IPO를 목표로 한 단기 투자다 보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도 이제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는
100여 개 그 협회 학회가 네. 연합해서 만든 사단 법인 단체로서 네. 2017년 3월 31일 날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에 대한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창립을 했고요. 그 남북 기술 교류, 네. 혁신 기술에 대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에 대한 세미나, 정책 제안, 신기술 신시장 창출, 교육 R&D, 규제 혁신에 대한 것, 기업 문화의 생산성을 좀 혁신시키기 위해서 일이나 소통 문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차별 딛고 창업의 꿈을 이루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돼요. 그러게 CEO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 창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렵게 자랐고, 형제가 저희가 8남매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제 이렇게 그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좀 돈을 벌고도 싶었고, 네. 기술 기업으로도 네. 사장이 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이어져서 대기업에 이제 13년 동안 이런 전산계통에 일을 하다가 창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창업을 하고 보니까 많은 그런 창업의 생태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대기업이나 외산주도의 시장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발주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해서 이제 개별 이런 그걸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네. 패키징된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개별 아이템별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21년 차가 지금 됐는데, 그래서 네. 21명을 올해 뽑았습니다. 네. 신입사원. 와, 많이 그래서, 뽑았네요. 예, 그래서 리펌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올해 한 4,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출도 한 100억 정도를 네. 목표로 하고 있고요. 회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미드웨어 기술을 해왔고, 네. 또는 교통의 돌발 상황 검지 이런 데이터 센서라든가 그 교통 그 통합 시스템, 네. 또는 드론 플랫폼, 그 스마트 시티 플랫폼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한 2,000여 군데 이제 공급을 네. 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21년 차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어려움도 참 많았을 것 같거든요.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였나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감을 따오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자를 채용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초기에 5년차 정도까지는 뭐 12시까지 영업하고 뭐 3, 4시까지 제안 및 기술 제안서도 쓰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 몸무게는 지금도 마른 편인데 48kg까지 제가 와. 진짜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네. 당당하게 기술 경쟁으로 승부를 봐서 제품이나 기술이 선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도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강국을 향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ICT 기업들 가장 큰 애로사항 어떤 게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혁신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수발주 제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저가로 편성을 합니다. 약 20% 정도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RFP라고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또
사업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 또 입찰할 때는 이제 최저가 낙찰합니다. 80대 20으로 해서 낮게 잡은 예산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가격으로 이게 낙찰이 되고 기술 협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기술 협상 시에 또 추가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네. 어떤 갑질과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면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1등이고 ICT 뭐 1등으로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데 원천 기술은 거의 미국이 다 가지고 네, 있다고 보시면 안타깝네요. 되고요. 네. AI 기술이라든가 네.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 다 이런 미국 것들이 기술이잖아요. 1.6년에서 2년 정도의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한테도 지금 저희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가장 문제가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이제 가장 문제가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들은 이제 화이트 이그젬션 제도라고 그래서 이런 신기술, 신제품 이런 하는 연구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예외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획일적으로 다 52 이상 기업들한테 52시간 제도로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34.4달러로 OECD 국가 36개국 중에 29번째 네. 랭크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노동 생산성이 예, 그리고 떨어지네요. 생산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 제도를 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52시간 예외 업종으로 지정을 해주신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지털 산업계의 큰 버팀목이자 또 선배로서 우리 앞으로 디지털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은 좀 빈약하지만 네. 소프트웨어를 전 품목을 다 자급자족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특히 그 대기업이나 금융시장에서는 외산 제품들을 이제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좀 푸대접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 시장도 이제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 있어서의 원천 기술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적극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기술, 신서비스들을 이렇게 도입하면은 인사라든가 면책 이런 그런 그 정책과 연계를 해서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서 이런 시장들, 신시장을 신기술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행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미래 성장의 키워드 뭐니 해도 기술 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은 또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최근 스위스의 한 평가에 따르면 OECD 4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25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IT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